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저희 기사와 영상에 많은 관심을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신 현대차에도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는 이 영상을 7월 중순에 내놓을 예정이었는데 사전에 공개하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저희 기사를 염두에 둔 듯 About 현대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코너 익스텐션은 차량 충돌 안전성과 크게 상관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행자 안전규정상 국내에는 장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품이 없더라도 스몰 오버랩 결과는 이전과 완전히 동일할 것이다. 네, 첫 번째 주장부터 살펴보죠. 이 부품이 차량의 충돌 안전성과 상관이 없을까? 저희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실제로 이 실험을 진행한 미국 IIHS에 이메일을 보내서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보다 먼저 메일을 보내본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그 메일의 결과는 이건데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익스텐션은 현대 투싼의 충돌 테스트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문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이게 정말일까? 혹시 해석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저희도 직접 메일을 보내봤습니다. 네, 꽤 많은 한국인들이 이 파란색으로 칠한 부품에 대해서 스몰 오버랩 충돌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질문을 보냈는데요. 그 결과 IIHS의 부사장인 러스 레이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인팅된 부품들은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오렌지색으로 칠한 부품들은 모두 충돌 보호 구조입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가 칠한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오렌지색은 모두 충돌 보호 구조입니다. 각 부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일부는 IIHS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애매한 표현을 했죠. 그렇지만 각각의 부품이 어쨌든 기능을 한다라고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주최한 IIHS에선 얘기를 한 겁니다. 정작 실험을 했던 IIHS가 이렇게 상관이 있다고 하는데 현대차는 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미국 고속도로 보험안전협회도 거짓말을 할 리가 없고 현대차도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IIHS가 하는 스몰 오버랩 충돌 시험이란 무엇일까요?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부터 이 얘기를 했다면 오해가 적었을 텐데 일부 독자들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굳이 이 얘기를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바디, 흔히 모노코크 바디라고 하는 차들은 정면 충돌에 꽤 취약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유니바디 차들은 충돌 시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꽤 강력한 강철 기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프레임 바디에서 차용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앞부분을 가리켜서 프레임 레일이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 레일이 개발되고부터는 모노코크 바디라도 충돌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자동차의 충돌이 실험실과는 전혀 다른 식으로 일어난다는 데 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가 나는 순간 핸들을 꺾게 되는데 상당수의 사망사고는 가로수나 전봇대 같이 폭이 좁은 대상과 충돌하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21자의 프레임 레일을 벗어나면 승객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일이 거듭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고속도로 보험안전협회는 2011년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전까지 40%만 충돌하던 것을 이제는 25%까지 충돌 시험을 더해서 하자는 것이죠. 아주 좁은 부위만 가격하게 되면 실제와 비교적 비슷한 충돌 시험을 갖게 되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런데 이 25%라는 숫자는 아주 묘합니다. 프레임 레일에 전혀 닿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은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프레임 레일을 좌우로 최대한 벌리지만 이 프레임 레일을 마냥 옆으로 벌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휠하우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바퀴를 꺾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25% 충돌 테스트를 하면 저 프레임 레일을 부딪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이전처럼 기둥만 강화해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범퍼 빔이나 인게이지먼트 익스텐션이나 사이드 프레임이나 풋웰, 파이어월, 플로어, 그리고 A필러, 그리고 힌지 필러, 그리고 로커 패널, 그리고 도어 프레임 이렇게 모든 부품들을 다 심지어 서스펜션 마운트까지 이렇게 충돌 테스트를 위해서 강화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이 그림은 IIHS가 최근에 자동차 회사들이 충돌 시험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지,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위해서 무엇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범퍼 빔이 굉장히 넓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은 이 프레임 레일에 어떻게든 장애물이 부딪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현대차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너 익스텐션은 충돌과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 시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다. 네, 알카 테스트라는 것은 충돌 수리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테스트인데요. 충돌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충돌 방법이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알카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코너 익스텐션 그리고 플랜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플랜지와 코너 익스텐션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플랜지는 충돌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고 그저 사고 시 수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장착하는 장치입니다. 이걸 보면 현대차의 말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투싼의 이 부분은 코너 익스텐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투싼의 EV는 그럼 뭘까? 이 부분은 실제 용접해서 만들기 때문에 늘렸다는 의미에서 익스텐션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코너 익스텐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카에서 코너 익스텐션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알카는 범퍼빔과 코너 익스텐션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지는 5mm 이하의 형식적인 철판을 말합니다. 범퍼빔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쉽게 휘어지는 아주 얇은 철판일 뿐이죠. 코너 익스텐션은 범퍼빔이 닿지 않는 코너에 나사 등으로 장착하는 말 그대로 코너 익스텐션입니다. 코너 익스텐션은 실제로 현대차의 여러 차들에 사용이 됩니다. 특히 제네시스 같은 차량을 보면 전면 보행자 충돌 감지 센서를 가장자리까지 넓히고 그리고 수리 부위를 줄이기 위해서 코너 익스텐션을 장착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 사진을 보면 해당 부위가 코너 익스텐션이라고 착각하기가 정말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이 투싼의 가장자리 부분도 매우 얇은 철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절대로 얇은 철판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철강으로 만들어진 부위입니다. 사람 힘으로 휘는 건 불가능하고 어지간한 망치로도 때려서 휠 수 없는 정도의 강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대차 투싼의 연구원과 연락했습니다. 비록 익명이지만 양심에 따라 저희 인터뷰에 응해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차는 590MPa 정도면 초고장력 강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투싼의 범퍼 레일 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범퍼는 인장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롤포밍으로 최고로 지금 이게 1200MPa는 지금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500MPa 그런 공법이 있거든요. 핫스탬핑이라고. 예. 핫스탬핑 범퍼 같은 경우는 그럼 1500MPa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자동차에서 가장 강력한 빔이 되는군요. 지금 현재 중에서 뭐 제일 근데 그게 무조건 강하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범퍼가. 예, 당연하죠. 충격을 이제 얼마나 잘 흡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휘어진다고 해도 그게 충격을 흡수하는 것이지 이게 휘어진다고 해서 이게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예. 지금 들으셨듯이 현대차가 말하는 초고장력 강판의 2배나 되는 1180MPa에서 많게는 1500MPa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현대차가 차량에 적용하는 가장 강력한 철강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투싼의 가운데만 딱딱하고 가장자리의 이 부분은 굉장히 약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가장자리는 그저 덧댔을 것 같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모서리 부분이 좀 궁금한데 이제 미국 수출형은 이 모서리 부분이 좀 더 길잖아요. 국내형은 이게 짧단 말이죠. 왜 이렇게 짧아졌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범퍼 커버하고 예. 그 헤드램프 쪽 밑에 부분하고 그 디자인 레이아웃에 따라서 그 달라지고요. 또 그리고 그 충돌 테스트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수향에 비해서 풍미향 같은 경우는 그 성능 만족하기 위해서 끝단부에 뭐 램 길이를 길게 하거나 아니면 꺾이는 각도를 뭐 좀 더 주거나 하는 형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가장자리가 저는 느낌상 이게 굉장히 네. 약한 부분을 조금 덧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약한 부분을 덧댄 게 아니군요. 아니죠. 예. 모양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똑같은, 그러니까 이 가운데 범퍼 레일과 가장자리 범퍼 레일의 강도가 비슷한 게 붙는 거군요. 충돌 그쵸. 테스트를 한다면 어차피 같은 하나의 레일이고요. 하나의 예, 레일이군요. 하나의 레일로 이루어져 있고, 네. 근데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뭐 알카라든지 테스트 기준이 국내하고 K, NCAP 테스트보다는 예.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예. 그걸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뭐, 그딴 길이를 좀 더 길게 해서, 예. 그 커버하는 부분을 좀 더 영역을 넓히는, 그렇게 성능을 올리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죠. 통과하고 충돌 테스트도 통과해야 되니까 충돌 네. 테스트라면 스몰 오버랩 같은 것도 통과해야 네네, 되거든요. 그렇죠. 예. 아, 그러면 요 부분이 그 강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 요게 그럼 국내도 이게 헤드램프 디자인을 조금 바꿔서 네. 요게 좀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굳이 뭐 과하게 북미 기준에 맞춰서 키울 필요가 없는 게, 예. 성능만 만족하면, 국내 기준 성능만 만족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예. 굳이 그걸 같이 갈 필요는 없죠. IIHS 리포트를 보면 자신들이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시행한 이후에 자동차 회사들이 더욱 긴 범퍼빔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길다란 범퍼빔이 스몰 오버랩에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현대차의 잘못일까 혹은 거짓일까, 이것이 궁금해집니다. 길다란 범퍼빔을 코너의 익스텐션으로 잘못 해석한 건 어쩌면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당 범퍼빔에 대해 작업을 하는 직원이 분명히 현대차 안에 있을 텐데 이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은 조금은 비양심적인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현대차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어서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코너 익스텐션을 붙이면 보행자 안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 불법이라는 겁니다. 현대차는 코너 익스텐션, 아니 이름이 뭐가 됐든 길다란 범퍼빔을 붙이면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야 국내 규정을 통과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차는 제네시스인데요. 범퍼 커버만 벗겨내면 길다란 범퍼빔이 나옵니다. 아마 미국 제네시스와는 여러 가지로 조금씩 다를 겁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범퍼빔은 비율상 국내 투싼보다 훨씬 길고 미국 수출용 투싼과 거의 같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법규에 안 된다고 돼 있다는데 어떻게 제네시스 그리고 EQ900 이런 고급 차에는 모두 길다란 범퍼빔이 장착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 법규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코너 익스텐션을 붙이면 불법이라거나 길다란 범퍼빔이 보행자를 위협한다거나 하는 말이 없습니다. 현대차는 이 규정에 대해서 102조 2항에 있는 규정 때문에 코너 익스텐션을 붙이면 보행자 법규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현대차는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 2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102조 2항을 찾아보면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있다면 그저 보행자의 다리에 일정한 압력 이하의 충격이 강해지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차는 코너 익스텐션이 있으면 안 되는 보행자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조항엔 없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직접 문의해 봤습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이 그 규칙에 따르면 이 범퍼빔을 장착하면 그걸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쪽 범퍼빔을 잘라냈다는 거예요. 장착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그 충돌 안전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는데 이 국토부 규정을 통과하려면 그걸 붙일 수가 없다. 이게 지금 현대차 주장이거든요. 이거를 설치해서 이 기준을 만족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네. 자동차 제작사가 어떻게 하든 이 기준을 만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설치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규정은 없군요. 그렇죠. 예. 특별하게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안전은 갖춰야 된다. 예. 자동차라면 예. 자동차 안전 운행을 위해서 레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는 거로. 규정은 없군요. 네. 아무튼 그 법규가 그 특정한 걸 장착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완전히 그건 잘못된 해석이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현대차의 얘기대로 길다란 범퍼빔을 붙이면 가운데만 범퍼빔이 있는 경우와 비교해서 스티프너 같은 장치를 덧붙여야 하고 보행자 안전 규정을 통과하기는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제네시스의 예에서 보듯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건 분명합니다. 진정한 이유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현대차는 국내 모델도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동일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블로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스몰 오버랩을 G등급으로 통과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내부적으로 스몰 오버랩 테스트 G를 받을 게 확실하다던 현대 LF 소나타도 정작 스몰 오버랩에선 A등급밖에 받지 못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출시 현장의 자료인데요. 스몰 오버랩 테스트 최고 등급인 굿 등급 달성. 이건 시험을 하기 전에 이미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에서는 굿 등급을 받지 못했죠. 이후에 현대차는 신차 발표에서 절대로 G를 받을 게 확실하다는 식의 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투싼이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까지 G등급을 받아낸 건 엄청나게 기쁜 일이고 함께 테스트한 7개 차종 중 최고라는 점에서 큰 경사라 할 만합니다. 그런데 짧은 범퍼빔으로도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만점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누구도 확정할 수 없는 겁니다. 짧은 범퍼빔은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 장애물과 스치지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범퍼빔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차의 주장처럼 1톤이 넘는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부딪힌다면 그 작은 쇳덩어리가 쉽사리 부러져 버리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프레임 바디가 아닌 유니바디, 즉 모노코크라 불리는 외골격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정 부위가 힘을 받고 나머지는 거드는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차의 모든 부위가 조금씩 힘을 나눠 받아 충격을 흡수해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어떤 부위가 충격을 받았을 때 차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혹은 영향이 없는지는 누구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대차는 투싼의 범퍼빔에 작은 그리고 힘을 받지 못하는 코너 익스텐션이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미국 투싼의 범퍼빔은 전혀 그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장자리가 강력할 뿐 아니라 스몰 오버랩을 통과하기 위해 장애물이 프레임 레일 기둥을 그저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연구했습니다. 기둥을 11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역쇄기형으로 만들어서 충돌 부위가 프레임 레일에 어떻게든 전달되도록 한 겁니다. 실제 투싼의 조수석 충돌 테스트에서 범퍼빔은 결코 스쳐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장애물과 직접 부딪힙니다. 앞에 있던 사각형 구조물이 세모 모양으로 찌그러진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충격은 자동차 정면 충돌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프레임 레일에 전달됩니다. 프레임 레일이 충격을 받아 그 반동으로 범퍼빔이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범퍼빔이 어찌나 강력한지 떨어지고 나서도 제 영상을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자동차에서 아무 이유 없이 장착하는 부품은 없습니다. 불과 시속 5km를 통과하기 위해 이렇게 강력한 범퍼빔을 장착할 사람은 세상에 없겠죠. 현대차는 한국과 유럽 사양이 같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과 유럽이 같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 시험은 세계에서 오로지 IIHS에서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이 시험이 없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IIHS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현대차는 유럽에서도 스몰 오버랩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더하지 않는 겁니다. 어쨌건 이 논란은 곧 종식됩니다. 현대차는 미국이 보행자 안전 규정이 강화되면서 우리와 같은 범퍼빔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은 스몰 오버랩 테스트의 유용성을 인정받아서 우리나라가 올해 말부터 시험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부터 내부 테스트를 실시해서 지난 3월 이미 일부 차종을 가져다가 조금씩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현대차와 IIHS 중 IIHS의 주장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투싼의 미국형 범퍼빔은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위한 것이고 국내는 법규가 아니라 비용 때문에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나라는 매년 5,000명씩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OECD 국가 중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이 교통사고로 죽는 겁니다. 만약 현대차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스몰 오버랩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범퍼빔을 장착해주고 또한 스티프너까지 더해줘야 옳은 게 아닐까요? 저는 현대차가 부도덕하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못한 것이 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대차 홍보실에 질의를 보낸 상태입니다. 보행자 관련 법규 때문에 범퍼빔을 늘릴 수 없었다는데 대체 어떤 법규를 만족시킬 수 없었는지, 그리고 투싼의 범퍼 레일이 미국과 소위 코너 익스텐션만 빼면 동일하다는데 정말 동일한 건지, 그리고 국내용 투싼도 정말 스몰 오버랩을 동일한 수치로 통과할 수 있는지,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는지, 혹은
그냥 한 사람의 추정이었을 뿐인지를 물었습니다. 아직 현대차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질의는 이미 보내진 상태고 이에 대한 답을 받게 되면 다음 기사에선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혹은 현대차의 주장을 좀 더 반영해서 다룰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는 논란을 만들거나 현대차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역별로 안전사양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모두가 더 나은, 더 안전한 자동차를 탈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였습니다.